2023년 6월 1일 날 친 6월 모의고사입니다. 예, 봅시다. 심리철학에서 동일론은 의식이 뇌의 물질 상태와 동일하다고 본다. 동일론은 그렇죠? 동일론에 대한 얘기다. 동일론은 의식이 뇌의 물질 상태와 동일하다. 그러니까 의식 자체가 이제 물질이라고 보는 거죠. 그죠? 이와 달리 기능주의. 이건 이제 이때 당시 수능 특강이 있었습니다. 그죠? 어쨌든 기능주의는 의식은 기능이며 서로 다른 물질에서 같은 기능이 구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동일론은 인간의 뇌에서만 일어나는 것들이고, 기능주의는 인간의 몸이 아니더라도 의식이나 정신이 있을 수 있다. 그 얘기잖아. 그죠? 서로 다른 어떤 물질에서 같은 기능을 하게 되면 그것도 의식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의식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죠? 이때 기능이란 어떤 입력이 주어졌을 때 특정한 출력을 내놓는 함수적 역할로 정의되며, 함수적 역할의 일치는 입력과 출력의 쌍이 일치함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입력 어떤 걸 넣었을 때, 그죠? 어떤 함수가 있고 어떤 걸 입력시켰을 때 출력이 나오는 그런 게 일치한다. 그럴 때 이제 그 기능이다. 그죠? 그게 이제 같은 기능이다 보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만약에 손을 딱 맞았을 때 아프다라고 하면 다른 어떤 그 컴퓨터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죠. 그래도 여기를 딱 때렸을 때 컴퓨터에서 이제 아프다라고 이제 프로그램이 딱 뜨면 똑같은 정신이다라고 보는 거지. 그죠? 컴퓨터에 정신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입출력을 보는 거지. 그러니까 입출력을 내놓는 함수적 역할로 정의되며, 함수적 역할의 일치는 입력과 출력의 쌍이 일치함을 의미한다. 실리콘 칩으로 구성된 로봇이 찔림이라는 입력을 통해 고통을 출력으로 내놓는 기능을 가진다라고 하면, 로봇과 우리는 같은 의식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게 이제 기능주의지. 그런 기능만 가지면 전부 다 정신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처럼 기능주의는 의식을 구현하는 물질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사람 뇌에서 일어나는 어떤 뇌만이 아니라 프로그램에서도 똑같은 기능을 할 수가 있다. 그죠? 썰이라는 사람이 기능주의를 반박하는 사고실험을 제시한다. 얘가 이제 반박을 하네요. 그죠? 중국어 방 안에 중국어를 모르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하자. 중국어를 모르는 한 사람이 있어. 방 안에. 그죠? 그는 중국어로 된 입력이 들어오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중국어로 된 출력을 내는데, 단순히 내용을 모르지만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썰에 의하면 방 안에 있는 사람은 중국어 사용자와 함수적 역할이 같지만 중국어를 아는 것이 아니다. 기능이 같으면서 기능은 같지만 의식은 다르다라는 어떤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요게 이제 그 썰이 이제 발예로 뜬 거죠. 그렇죠? 동일론, 이 썰의 어떤 주장이고, 썰은 이제 중국어 방이다. 동일론, 기능주의, 썰은 모두 의식에 대한 논의를 의식을 구현하는 몸의 내부로만 한정하고 있다. 동일론, 기능주의, 썰이 전부 다 의식에 대한 논의가 이제 의식을 구현하는 몸의 내부로만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식의 하나인 인지, 즉 무언가를 알게 되면 몸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과 맞물려 버려진다. 뭔가 안다 그러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맛을 보고 이렇게 돼야 이제 안다. 이거 몸 바깥에까지도 이제 연관돼 있다. 기억나지 않은 정보를 노트북에 저장된 파일을 열람하여 확인하는 것이 이해다. 기억나지 않는 정보를 노트북에 있는 걸 확인한다. 로렌즈의 확장 인지 이론. 로렌즈의 이제 확장 인지 이론. 이제 로렌즈 확장 인지 이론이다. 그죠? 설명하는 이론이다. 봅시다. 로렌즈 확장 인지 이론이 뭔지. 그에 따르면 인지 과정은 주체에게 심적 상태가 생겨나게 되는 과정이다. 인지 과정은 어떤 주체가 있고 거기에 이제 심적 상태가 생겨나게 되는 과정이다. 어떤 심적 상태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기억이 되는 거지. 그죠? 그런 것처럼 기억이나 믿음이 심적 상태의 이해다. 그러니까 기억이나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 그러면은 인지가 됐다라고 보는 거지. 그죠?
심적 상태는 어떤 것에도 의존함 없이 주체에게는 주체의 의미를 나타낸다. 심적 상태의 어떤 것도 의존함이 없이 심적 상태는 어떤 것에 또 의존함이 없이 주체에게 일어나는 주체에게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주체가 있고 걔가 이제 그 컴퓨터에 의존하지 않고 노트나 이런 거 의존하지 않고 뭔가 기억을 해 떠올렸어.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바깥에 의존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이제 기억이 생긴 거니까. 그죠? 그렇게 되는 거지. 그죠? 의존함이 없다 그 얘기네요. 예를 들어 무언가를 기억하는 사람은 자기의 기억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아무 것에도 의존할 필요가 없다. 그죠?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의존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와 달리 파생적 상태, 그죠? 심적 상태라는 게 있고, 심적 상태가 있고, 파생적 상태라는 게 있네. 파생적 상태는 주체의 해석에 의존해서만 또는 사회적 합의에 의존해서만 의미를 나타내는 상태로 정의한다. 이건 이제 독립적으로 딱 떨어진 상황, 이거 이제 심적 상태라 그러고, 이건 파생적 상태는 뭔가 의존을 해야 돼. 앞의 예에서 노트북에 저장된 정보는 전자적 신호가 나열된 상태로서 파생적 상태다. 노트북에 있는 그 기록들은 파생적 상태다. 주체에 의해 열람된 후에도 노트북의 정보는 여전히 파생적 상태죠. 그 노트북에 있는 게 파생적 상태다. 하지만 열람 후에 주체에게는 기억이 생겨난다. 컴퓨터에는 아무 변화가 없지만 나한테는 기억이 생겨난다. 그죠? 로렌즈에게 이 인지 과정은 파생적 상태가 심적 상태로 변환되는 과정이 아니라 파생적 상태를 조작함으로써 심적 상태를 생겨나게 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파생적 상태가 심적 상태로 변화하는 게 아니라 파생적 상태를 조작함으로써 나한테 그죠? 심적 상태가 생겨나는 거. 심적 상태가 주체의 몸 외부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심적 상태를 생겨나게. 그러니까 사람이 있으면 그 속에서 심적 상태가 일어난다는 거지, 그죠? 하는 어떤 인지 과정이 확장되는 것이다. 이러한 확장된 인지 과정은 인지 주체의 것일 때만 다시 말해 환경 변화를 탐지하고 그에 맞춰 행위를 조절하는 주체와 통합되어 있을 때에만 성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환경에 의해서 내 마음속에 뭐가 일어났다. 그럴 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거지. 내 기억과 내 몸과, 그죠? 그럴 때만 일어날 수 있다. 그럴 때만 성립될 수 있다. 즉 로렌즈에게는 주체 없는 인지란 있을 수가 없다. 확장 인지로는 의식의 문제를 몸 안으로 한정하지 않고 바깥으로까지 이제 확장 넓혀서 이제 설명한다는 의의가 있다. 그렇군요. 나 봅시다. 일반적으로 지각이란 몸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사물에 대해 아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지각이란 몸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사물에 대해서 아는 것을 의미한다. 지각. 안다라는 의미니까. 몸의 감각기관을 이용해가지고 사물에 대해서 아는 거다. 그치?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그죠? 이런 지각을 분석할 때 두 가지 사실에 직면한다. 지각을 분석했다고? 첫 번째, 그 사물과 내 몸은 물질 세계에 있다. 같은 레벨이 있는 거지, 그죠? 같은 차원에 있는 거야. 다른 차원에서 모르겠지, 안 보이겠죠, 그죠? 근데 같은 차원에 있다. 같은 물질 세계에 있다. 둘째, 그 사물과 나에 대한 의식은, 그 사물에 대한 나의 의식은 물질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에 있다. 나의 의식은 다른 차원에 있다라는 거지. 물질 세계가 아닌 다른 차원에 있다. 즉, 몸으로서의 나와 나는 물질과 같은 세계에 속하는 동시에, 의식으로서의 나는 물질과 다른 세계에 속한다. 의식으로의 나와 이제 몸으로서의 나. 그러니까 몸은 같은 어떤 그 차원에 있는데 의식은 다른 차원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세계에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군요. 이건 누구야?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누가 주장하는 사람이 없네요. 이에 대한 객관주의 철학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이제 객관주의 철학 그 입장에서는 두 가지로 나뉜다. 의식을 포함한 모든 것을 물질로 환원하여 의식은 물질에 불과하다. 의식은 이제 물질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거나 아니면 의식은 물질과 구분되는 독자적 실체로 규정함으로써 의식과 물질의 본질적 차이를 주장한다. 그러니까 물질과 의식이 다르다라고 보는 것과 의식도 어차피 물질이다.
라고 보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뉜다. 그죠? 가지로 나눴다. 이건 이제 의식은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물질이다라고 보는 거고, 유물론. 그죠? 아니면 이제 의식과 물질이 다르다. 주장한 거. 전제에 의하면 지각은 사물로부터 감각 자극에 따른 주체에 대한 물질적 반응으로 이해되며, 이거 뇌에서 일어나는 어떤 전기적 신호죠. 그죠? 그렇게 보는 거. 그 다음에 후자에 의하면 지각은 감각된 사물에 대한 감각된 사물에 대한 주체, 즉 의식의 판단으로 이해된다. 의식의 판단. 이처럼 이제 영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죠? 판단. 이게 유명한 게 데카르트겠지. 데카르트, 그죠? 영혼을 생각하는 거니까. 이처럼 양자 모두 주체와 대상의 분리를 전제하고, 주체와 대상의 분리를 전제하고 지각을 이해한다. 주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물질이 있고, 이거 두 개 따로 보는 거지. 주체와 대상은 지각 이전에 이미 확정되어 각각 따로 존재한다. 어쨌든 이 두 가지 전부 다 주체가 있고, 그죠? 이거 뭐 어떤 물체가 있고, 이 물체를 주체가 아는 거,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다른 얘기가 있는 모양이죠. 하지만 지각은 주체와 대상이 각자로 존재하기 이전에 나타나는 얽힘의 체험이다. 각자로서 존재하기 이전에 나타나는 얽힘의 체험이다. 이게 뭔 얘기야? 계속 봅시다. 이해가 있네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과 손이 맞닿을 때, 내가 누군가의 손을 만지는 동시에 나의 손 역시 누군가에게 만져진다. 그렇지. 감각하는 것이 동시에 감각되는 것이 되는 얽힘의 순간, 나와 나의 대상은 확연히 구분된다. 구분이 안 됐다가 만지는 순간 구분이 된다. 그죠? 지각이라는 얽힘의 작용이 있어야지만 주체와 대상이 분리될 수가 있다. 지각이 있어야지만, 느껴야지만, 이건 나고 이건 타, 그죠? 나와 다른 사람을 구분하는, 그죠? 구분하는 게 이제 지각이다. 다시 말해서 주체와 대상의 지각이 일어난 후에야 비로소 이제 확정된다. 주체가 있고 대상이 있고, 그건 지각이 일어난 후에야 비로소 확정된다. 따라서 지각과 감각은 서로 구분되지 않는다. 지각과 감각은 서로 구분되지 않는다. 지각과 감각. 그렇죠? 지각은 물질 반응이나 의식의 판단이 아니라, 의식의 판단이 아니라 내 몸의 어떤 체험이다. 지각은 어떤 의식의 판단 같은 거나 어떤 물질의 반응이 아니라 내 몸 자체의 체험이다. 지각은 나의 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죠? 지각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모두 나의 몸이다. 그럼 이렇게 주장하는 거지 뭐. 그죠?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그렇구나, 그죠? 지각에 대한 얘기가 있었네요, 그죠? 지각 자체가 지각을 어떻게 볼 건가? 그죠? 이제 뭐 일단 대상과 따로 떨어져 가지고 몸과 물질이 같은 레벨이 있고 정신은 다른 어떤 다른 차원에 있다라고 보는 어떤 견해도 있고, 그죠? 아니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객관주의 철학이라는 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뉜다 그랬죠. 요거 그런 입장에 대해서 하는 정신 자체가 영혼이나 정신이라는 것도 결국은 뭐 물질에 불과하다라는 게 있고, 아니다. 물질과 정신과 몸은 다르다. 육체와 정신은 또 다르다라고 보는 입장, 데카르트겠죠. 이건 이제 유물론이고, 요 위에 있는 건 유물론이고. 그런데 이 둘 다 전부 다 이제 어떤 주체와 이제 대상이 이제 따로 보는 건데, 이 여기서는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이제 지각하기 전에는, 지각 이전에, 지각은 존재하기 이전에 나타나는 얽힘 체험이다. 이거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조차도, 그죠? 각자 존재하기 이전에 이미 얽힘의 체험이 먼저라는 거지. 그러니까 얽힘의 체험이 먼저 나고 그 다음에 지각한다. 그죠?
그러니까 선후 관계를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얽힘이 먼저 어떤 체험이 일어나야지만 이제 지각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손이 맞닿았을 때, 이게 내 손이 아니고 남의 손이네라고 딱 하는 순간 이제 내 손과 남의 손을 구분하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각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후에 대상과 주체가 나뉘어진다, 따로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각이라는 것 자체가 뭐 물질의 반응이나 의식 판단이 아니라 내 몸의 체험이다. 체험이 먼저가 일어나야지. 체험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지각하고 그 다음에 각자 따로 존재를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지각 나의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지각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모두 나의 몸이다. 만만치 않네요. 좀 만만치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영상 넘어갑시다.